지난주에는 중장년층의 우울증, 특히 은퇴 후에 찾아오는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우리들도 우울하다 이렇게 외치는 분들이 계세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은퇴한 남편을 두신 우리 주부님들인데요. 이 은퇴 후에 생기는 부부 갈등이 황혼, 이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굉장히 다반사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던 부부들이 함께 들어볼 만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성신여대 심리학과 최규만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최 교수님은 현재 한국여성상담센터에서도 활동 중이신데요. 현장에서 느끼신 점들 위주로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의 그 삶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네. 이혼을 고려한다고 하는 응답이 무려 27%나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중장년들이 부부관계가 나빠지는지 그 나빠지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라든가 뭐 그런 원인을 좀 알고 싶거든요. 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현장에서 이제 이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요즘에 이 부부 상담에 이게 관심을 가지고 네. 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찾아와요. 그래서 제가 이게 30년 전에 처음 이게 상담을 했을 때는 부부들이 찾아온다는 게 아주 그렇게 쉽지 않았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 이렇게 특징을 보면은 우리가 이게 법적으로 이제 결혼을 이렇게 한다면은 이 결혼의 그 세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이게 법적인 결혼, 네. 그 생활을 같이 한다는 면에서의 어떤 결혼, 또 그러나 또 정서적인 뭐 이런 면에서의 결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혼이나 이런 걸 이렇게 하시겠다고 고려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을 보면은 정서적인 면에서는 이미 이혼을 하고 그냥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아온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애정도 없고 그냥 이렇게 이제 있는데 심리적으로는 이미 떠나가 버린.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아이 때문에 그냥 이렇게 참고 살았는데 아이 결혼하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참을 만한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겠다. 이제 이러면서 네. 이제 이혼으로 이어지는데 이런 분들의 특히 그 남성들의 어떤 이 특징이 이렇게 뭐냐면은 이렇게 굉장히 독단적이고 자기 위주로 이렇게 많이 했고 또 이렇게 젊은 시절에 이 가정 폭력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했거나 또 여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가 그 외도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외도를 하게 되면은 여성들이 굉장히 그 심리적인 이 상처를 많이 받고 이게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고 그래서 대개 이런 분들 보면은 그 섹스리스 부부라고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게 각방 쓰면서 이게 서로 이게 교류를 못하는 분들이 그냥 이 법적으로 뭐 이렇게 끝내버릴까 이런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즘 이 은퇴 남편 증후군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이게 남편 은퇴와 함께 부인의 스트레스가 높아지면서 이 몸이 아파지거나 또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증상이라고 하는데 네. 이 중장년 여성들의 화를 불러오는 나쁜 남편 유형들이 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가장 대표적인 거가 이제 삼식이 남편이죠. 이제 이 은퇴하고 나서 집에서 먹는 분들, 집에서 아침, 점심, 네. 저녁 이렇게 꼭 이렇게 차려달라. 이런 거가 그 여성들 입장에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아요. 또 거기에다가 또 시어머니형 남편이 있거든요. 뭐든지 하나 이렇게 잔소리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간섭하고 쓰레기통 비울 때는 이렇게 비워라. 이런 그 형이 이렇게 있고 또 거기에다가 그 황제형 또 남편이 있습니다. 네. 내가 그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당신 나를 좀 알아서 좀 이렇게 섬기라. 네, 그러면서 물 떠와라, 뭐 해라, 뭐 이렇게 이제 하시는 이런 남편이 있는가 하면은 아직도 자신이 이렇게 젊은 때의 그 권력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사람처럼 이게 착각하는 남편들이 있어요. 네. 근데 남편들은 이게 경제적인 기능이 좀 이렇게 상실되지면 그때부터 이빨 빠진 호랑이.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잘 인식하지 못하는 이런 남편들이 또 거기에 있고 네. 또 가장 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성적으로 이게 불만해가지고 그 만족한 이 성생활이 이어지지 않는 뭐 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걸 이렇게 통틀어서 볼 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너무나 이 가부장적인 남편이 있죠. 그냥 여자는 내 말 들어야 되고 안 들으면은 당신 형편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개 이렇게 황혼 이혼의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네. 부부가 안 싸우고 살 수는 없어요. 아직 경험을 못 해보셨겠지만. 네. 그런데 싸우더라도 잘 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뭐 방법, 기술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부부들한테 꼭 얘기를 할 때 싸우지 말라가 아니라 효과적으로 싸우라. 이제 이런 효과적으로 싸우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싸우는 그 싸움의 이 기술을 갖다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데, 오. 이렇게 이분들의 이 대화의 특징을 보면은 많은 경우에 명령 쪽입니다. 뭘 가지고 와, 이거 해, 왜 당신 이따위로 했어. 그러면서 이분들의 그 대화 내용 중에서 이게 비난하고 멸시하고 그다음에 얘기를 조금 하다 보면은 네 책임이야. 내가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된 거는 너를 만나서 이렇게 불행해졌어. 먼저 이렇게 얘기를 갖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90%가 이혼으로 끝난다는 게 통계적인 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제 이 대화 방법을 조금 이렇게 바꿔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 대화 방법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쉽게 이렇게 그 대화 방법을 가르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는 내 생각인데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제 나 전달법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맨 뒤에다가 당신 생각은 어때? 이제 이런 식의 그 말투를 이렇게 쓰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남편이 뭔가 어디 좀 보너스가 있다든가 어디 뭐 외식하고 싶을 때, 야, 우리 외식하자. 이렇게보다는, 야, 내 생각인데 오늘 뭐 또 기분이 괜찮으니까 우리 외식하는 게 어때? 이렇게만 해도. 네, 정말 자상스럽게 뭐 그렇게 이렇게 되죠. 들려요. 근데 또 네. 아내도, 근데 오늘 이미 내가 이렇게 저녁을 갖다 시작을 했거든. 그러니까 다음번에 가. 이렇게 명령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다음번에 가면 안 될까? 이렇게 하면은 대화가 훨씬 부드러워지죠. 네. 그래서 저는 예.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맨 뒤에다가 당신 생각은 좀 어때? 이러면은 이 대화가 확 바꿔집니다. 그 마지막 문장 하나만. 네, 마지막 문장 하나만 써도 이 명령하고 이런 데서 오히려 그 상대방을 존중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바꿔지는 거. 이제 이거가 이제 이게 하나 이게 비법 중에 하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행복에 사는 사람들의 그 말투를 보면은 이 긍정하고 이렇게 칭찬하는 것들의 그 비율이 5대1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불행한 사람들 보면은 거의 1대1이 돼요.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되어가는 거죠. 이렇게 음식 오늘 또 멋있게 잘했네. 그 다음에 또 아이 오늘 방 청소하느라고 참 이게 수고 많았구만. 또 당신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나한테 뭐 잘해줘서 고마워. 뭔가 이렇게 그 상대방에게 이 긍정적인 얘기를 한 4마디나 5마디 한 후에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뭐 이렇게 전기세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납부했어요? 뭔가 이런 비난 정도 하면은 그런 대로 그 어떤 이 균형 관계가 유지가 되지는데 네. 이제 그 불행한 사람들 보면 어떻게 당신 요리하느라고 수고했네. 근데 이게 요리가 이게 뭐야? 이게 제대로 방도 마찬가지죠. 방 청소를 했네. 어쩌려고. 근데 이 방 청소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또 이렇게 남편도 당신이 이렇게 그 설거지 하려고 이렇게 수고했는데 근데 이 설거지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이게 뭐야?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 하고 이렇게 비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게 내주면은 네. 이 부부 관계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 절단이 되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부들이 이 많은 이 부부들이 이렇게 싸우고 나서 막 감정이 있으니까는 이제 헤어지고 한쪽이 가서 좀 이게 풀어주길 기대하는데 네.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회복을 하려고 하면은 못 이기는 채 하고 이렇게 가주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싸운 후에 그 회복을 빨리 하라.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 가지고도 이제 관계가 나빠지기도 하지만 네. 어렸을 적 받은 그 상처가 이렇게 치유가 안 되면 그게 결국은 부부 관계도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죠. 네, 아주 참 너무나 이렇게 좋은 질문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부부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이렇게 많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여성이 아버지한테 이게 충분한 이 사랑을 갖다 이렇게 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외롭게 되지면은 네. 이렇게 그 남편이나 이렇게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그 가족을 이렇게 탈출하는 식으로 부부 관계를 맺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지면은 이 남편을 남편으로 봐주는 게 아니라 그 자기 아버지한테서 이루지 못한 그 사랑을 받는 이런 존재로 이렇게 대하게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남편은 이런 거를 잘 모르는 거죠. 내가 네 남편이지 뭐 니네 그 아버지냐 이제 이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갈등이 이렇게 생겨지는 거고. 네.
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머니가 이렇게 잔소리하고 이렇게 내주면은 아내가 이렇게 조금만 당신 여기 와가지고 좀 양말을 벗어서 좀 이렇게 이 세탁소에 좀 넣어줘. 또 남편 같은 거 무시하는 거냐 이러면서 그 어릴 때 그 자기 부모한테 가졌던 이런 이 감정을 끌고 와서 자기 부부한테 이렇게 보이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이렇게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결혼을 하면은 두 사람만 결혼하는 게 아니다. 실제로는 6명이 결혼한다. 그런 얘기를 갖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부부하고 남편 쪽 이제 이 부모님들 또 이렇게 아내 쪽이 부모님들 그런 이 부모님들이 같이 결혼해서 이게 생활하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는 거가 이렇게 아주 간다는 것만 아니다. 이런 얘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 들어보다가 제가 생각이 난 건데, 네. 이 남자와 여자는 참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오는 갈등도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사실 남자가 바라는 것, 그리고 또 여자가 바라는 것 굉장히 다른데, 이 두 다른 사람이 바라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좀 서로를 이해하는데 좀 더 좋지 네.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제 기회 있으면은 이렇게 꼭 한번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한 이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 여성이 이제 그 남성에게 바라는 거, 이제 이거가 아주 그 중요한 건데요. 그 여성이 남성한테 바라는 거는 이 감정을 이해하고 자기를 정서적으로 이렇게 지지해주라. 이제 이런 거가 아주 굉장히 공통적인 이 주제예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시집에 이렇게 갔다 와서 시집 부모님한테 이렇게 관련돼서 좀 서운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당신 집안에 갔더니 뭐 과일 같은 거 깎아 먹고 그냥 자기만 먹고 그래 뭐 이렇게 되지면은 그 많은 경우에 남편의 그 반응이 뭐냐면 너도 손인데 왜 그거 갖다 못 먹냐 그리고 왜 그런 거 시시하게 이제 그런 얘기냐 이런 얘기를 남편은 이제 문제 해결을 이렇게 즉각적으로 하는 이 방향에서 하잖아요. 네. 그런데 여성들이 가장 바라는 거는 당신 많이 속상했겠다. 당신 많이 기분 상했지. 하는 이런 마음을 알아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여성들이 그 남성들하고 대화할 때 문제 해결하고 뭔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내 감정을 좀 알아주라. 근데 그 감정을 알아주는 이 단어에 남성들이 익숙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단어를 해야 여성들이 그 마음이 좀 풀어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감정 이 단어를 이게 보니까 속상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많은 경우에 여성들이 다 통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집에 왔더니 여보 우리 자녀 이 성적이 많이 떨어졌어. 그러면은 처음에 나갈 때 당신 많이 속상했겠다. 이렇게 나간 후에 애 성적이 얼마야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당신이 어떻게 애기를 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성적 떨어졌어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보통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여성들이 이렇게 남성에게 바라는 거는 이 감정을 이해하면서 당신 많이 그 힘들었겠다. 이 정서적인 지지 이게 가장 이렇게 바라고 또 이렇게 남성이 여성한테 이렇게 바라는 거는 그 이렇게 굉장히 그 자존심을 이렇게 깎고 이렇게 비교하는 얘기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옆집 사람은 뭐 이렇게 월급을 많이 이렇게 받았는데 당신 월급 이게 쥐꼬리 많은 것까지 어떻게 살라고 그래. 그리고 또 이렇게 누구 보니까는 여기는 그렇게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당신은 이따위야. 막 이렇게 하면서 네. 그 남성들이 가장 막 이렇게 화내고 분내면서 여성을 이렇게 폭력하는 경우를 보면은 네가 내 자존심 상하게 했다. 이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은 남편들한테 얘기를 할 때 좀 당신 뭐 이렇게 잘했어요. 아이들한테 좀 자존심도 이렇게 좀 높여주고 또 모임에 가면은 꼭 여성들은 그 남편의 그 약점을 거기서 막 다 공개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우리 남편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해요.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해주면은 남편들은 좀 체면을 이렇게 세워주면은 좀 여성에게 이렇게 많은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 남편들에게는 자존심을 팍팍 세워주고 네. 또 우리 아내들에게는 사랑해주고 배려해주는 그 애정어린 마음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2주간에 걸쳐서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남녀 또는 세대를 떠나서 정말 즐겁게 살고 싶다, 행복하게 네. 살고 싶다, 이걸 바라는 분들에게 들린 조언 같은 게 있다면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부부 상담을 갖다 하다 보면은 마치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나도 모르는 외부 세력이 와서 우리 관계를 갖다가 뭐 이렇게 지배하고 그래서 나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모든 그 삶에 대해서 내가
뭘 보고 듣는 것도 내가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고 보고 듣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그 나의 그 사고도 내가 선택할 수가 있고 그러므로 인한 나의 그 행동도 내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거에 관련들에 이렇게 집착해서 거기에 이 상처받는 것도 내 선택이고 좀 과거 거는 이렇게 묻어두고 미래에 관련돼서 내가 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이렇게 살고 싶다. 이것도 이게 선택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내 삶을 내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입장에서 나아가면은 우리에게 행복은 만들어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2주간 중장년 우울증 그리고 부부 갈등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동안 재밌고 유익한 시간 만들어주신 최규만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